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1월 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단 경마 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찌됐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자, 2017년을 맞이하고 누구나가 작든 크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타는 2017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ARS를 2원화를 했는데 좀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RS는 기존에 이제 060-708-9992는 현장 예상을 그대로 하고 이제 본 예상을 이제 하나 2원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하나 더 냈는데 060-700번에-9992 지금 자막에 나오죠. 현장 속보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 본 예상 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2원화했다는 점. 자, 이건 왜 했냐? 강타의 이제 현장 예상이 너무 길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2분 안팎으로 짧게 하려고 번호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지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길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짧게 가려고 2분 안팎으로 할 겁니다. 2분 안팎으로. 그러니까 2분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짧게 하려고 ARS 음성을 2원화 했다. 그래서 본 예상 기계와 현장 예상 번호가 틀리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서비스, SMS도 이제 전화 결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060-701-9992. 자, 해가지고 이제 전화로 신청하실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기존에 이제 무통장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통장 입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화 시스템도 갖췄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새해가 밝으면 그 경마 자체가 굉장히 배당이 많이 터져요. 좀 있으면 이제 구정 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동절기 경마는 원래 배당이 좀 터집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편성 자체를 봤을 때도 토요 경마나 일요 경마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녹록한 경마가 아니에요. 완전히 좀 배당이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서울 경마의 달라진 점은 김영근 기수가 이제 새롭게 부산에서 올라와서 경마를 서울에서 이제 계승을 하고 양이라는 또 용병이 왔고요. 또 이번 주는 또 문세영 기수가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주 이슈 사항이 되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배당이 좀 터진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지난주 경마는 강타는 이제 서울 경마를 휴장을 했는데 역시 뭐 부산 경마에서는 뭐 대박을 만들어냈죠.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더비 9번 시크릿 마린에 7번 더비골드 복승식만 110.4배. 자, 멋지게 딱 3마리를 갖고 A급 첫 번째 승부처로 적중을 했고 또 토요 6경주를 바로 이어서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단통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게 복승과 12.0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많이 이기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A급 메인 승부처에서 좀 아까웠었어요. 좀 아까운 게 이제, 그 8번 질주하시를 놓고서 때렸는데, 아깝게 이제 3차로 와가지고, 선샤인의 알파와 이제 12번 가보갑장이 오는 바람에, 목차로 졌죠. 그러면서 이제 3복승만 83.3배인데, 어찌됐든 뭐 지난주는 거두절미하고 이겼습니다. 토요 경마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난주는 나름대로 잘했다.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서울 경마만 제주 교차가 이제 제주 경마 휴장이기 때문에 서울 경마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내일 일요 경마는 이제 기존대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휴장 이후에 2017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경마로서
제가 보기에는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그렇고 좀 빡빡하게 배당 쪽에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흐름인지 강타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서 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출발합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조금은 뭐랄까 출전수가 적은 편성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것이 어느 마필이나 확실하게 좀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없고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과연 선전을 할지. 자, 일단은 5번 강촌의 아침이라는 마필이 눈에 확 띄기는 하는데 등짝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등짝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선행은 7번 황금연못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7번 황금연못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7번 황금연못이 선행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나서서 버티질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임기원 등짝이니까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번 강촌의 아침이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버텨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두 마필이 괜찮아 보여요. 두 마필이 괜찮아 보이고 자 여기에 뭐 1번, 3번 1번, 2번, A7 뭐 이런 마필들이 다들 괜찮은 마필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7두 경주이지만 약간의 홍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5번이 강촌의 아침에 대한 선전을 기대하고 7번 황금연못과 자, 여기에 2번 에이스7 이런 마필들도 괜찮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은근히 7두 경주이지만 까다롭은 쪽으로 구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당일 주로의 흐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 주를 쉬었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토요 2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2017년도에 강타의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이제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구멍수가 아주 이제 적게 가져가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요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로 팔릴 것이냐. 일단은 뭐,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죠. 지난번 데뷔전 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8번 스마트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자, 박은홍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1순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10번 자비도행이라든지 좀 빠른 말들이 있죠. 6번 대보광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선행은 나갈 것 같아요. 선행은 나갈 것 같으니까 이 8번 스마트 드림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한 번 더 가져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8번 스마트 드림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8번 스마트 드림만 빠른 게 아니라 10번도 빠르잖아요. 10번이 자비도행이나 마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도 빠른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마필이 못 버틸 가능성,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잖아요. 6번 대보광도 이제 김영건 등짝이니까 밀고 나가가지고 얘도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리는 충만 따로 있습니다. 이 마필이 안 팔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기권 전력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강타의 충마, 복병 충마를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를 멋지게 중배당 이상으로 때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는 이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마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배당이든 뭐든 제대로 때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처에서의 제대로 적중이 고배당 적중이나 중배당 적중이 제대로 나와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맞힐 수 있는 경주는 누구나 다 맞히는 거야. 방어로 맞히든 단통으로 맞히든. 그렇지만 그런 경주를 맞춰서 이번 주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부처에서 중고배당 적중이 나와야만 100%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저배당 쪽의 승부처는 안 가져가는 게 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날은 뭐 그런 마필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토요제 3경주입니다. 5번 장산 파워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중족부 열창이라는 병력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 경주 자체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는 경주에선 선행이거든요. 선행이고 비교적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5번 장산파워는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한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후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경주도 승부처를 하려다가 제가 말았던 경주인데 후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먼저 2번 평천랜드입니다. 지난번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데뷔전과 지난번 경주 때 능력차는 심하지만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내면서 나름대로 선취입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평촌랜드는 상당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된다는 쪽에 조금 메리트를 또 가져보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9번이 사이먼 미사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등짝이 이동국 기수이긴 합니다만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5번이 선행을 갔을 때 사실 9번 사이먼 미사일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 그건 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5번 자체가 선행형 마필이고 레이스를 빠르게 끄니까. 그렇지만 9번 사이먼 미사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면 당연히 정계산 불이익을 받고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고 추천했을까요, 강타가? 그건 아니지. 왜? 이 9번 사이먼 미사일은 안말이에요. 안말이기 때문에 보여준 이 전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3전을 맞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안말은 언제 어느 데서 선행력이 터지느냐. 바로 그 선행력이 터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걸음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9번 사이먼 미사일도 가져가 볼 수는 있는 마필이 아니냐. 1200이 좀 유리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초반 순발력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입상도 가능하다. 자, 이번 평천랜드와 9번 사이먼 미사일 이 두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엇비슷한 전력의 한 5두 정도를 압축해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행은 미세하지만 일본 호크데이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태양의 전설이 선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폭풍전해가 또 선입이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 종반 뚝심이 우승한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초반이 아주 빠른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6번 태양의 전설이란 마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였는데 문제는 6번 태양의 전설이란 마필이 청해마이기 때문에 자칫 이 마필이 우라를 보여서 못 들어올 가능성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4경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빵 터져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선정을 안 했냐면 마필들이 너무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고 너무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라서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뭐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예상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상지 보고 짓거리는 그런 예상을 한다면은 그거 뭐가 어려운지 알겠어요? 모르지?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좀 나름 공부를 했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이 3번 뉴캡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전도경주사가 이제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 이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해만 하는 점에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유형의 마필들 중에서 이 6번을 대항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인데 그게 바로 3번 뉴캡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제가 봤을 때 3번을 놓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축을 잡는다면 3번을 놓고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들어온 전덕영이도 1승 정도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또 양의진 마방도 배고픈 마방이니까 이래저래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기승을 했으니 어느 정도 배당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번 경기는 은근히 좀 배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이제 세게 보는 마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일단 3번 뉴캡틴과 6번 태양의 전설 이 두 마필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전장 1차 메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강력하게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고 은근히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배당이 터지는 쪽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스피드 엘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는 32조 마방에 어울리는 기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옛날에는 말을 잘 타지 않았을 때는 문세영 기수와의 어느 정도 연대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문세영 기수와 연대를 끊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경주는 또 못 갈 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오면은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승수도 못하고 어영부영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잘 탈 수 있는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는 기수가 바로 유승환이가 아니냐. 자, 이 5번 스피드 엘라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도 가장 그래도 안정된 전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번 스피드 엘라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 꼭 핵심적인 마필로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한 배당이 터지면서 이변 연출도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라서 자 5경주 자 1차 매일승부처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까지 노리는 매일승부처 한번 멋지게 한번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금성장마간의 혼합 4등급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나름 충마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충마는 당연히 1번 소중한 만남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소중한 만남이 무조건 온다고 했고, 에팔레치아 봄이 선행가서 한 바퀴를 1승을 했죠. 자, 당시에 에펠레치아 몸을 강하게, 소중한 만남을 강하게 대가리로 추천을 했던 강타였는데, 이번에도 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군계 1합격의 능력을 이번에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뭐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4번, 코팔레노하고, 3번이 라이스 드리머가 용어 상박으로 이제 팔릴 것 같은데 7번 이루리라까지 요 세 마리 중에서 팔릴 것 같은데 잘 고민을 해서 1번 3번으로 때릴 거냐 저는 1번 4번으로 때릴 거냐 자 그것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별 큰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10번 주링원과 지난번 경주 때 대가리로 팔리고 못 오면서 약간의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강력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과연 주링어우라는 마필이 이번에도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자 일단은 10번이 힘들지만 경험은 있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 게이트에 3번 실버 그레이캣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경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6번 평촌 라이언도 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과 또 7번 특별스타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 경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식의 경주가 펼쳐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0번은 어찌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배팅권은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정말 뒷심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10번이 무조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키지만 무조건 되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마로 선정을 할지 아니면 받치기로 선정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얘를 10번이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의외로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7경주를 아예 작심 배당을 노릴 수도 있는 제가 노리는 마편이 안 팔린다면 작심 배당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준메인 승부처 10번 주링어우를 너무 믿는 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로 복병마가 좀 도사리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경마를 이제 좀 못 맞힐 때였는데 어떤 팬이 그러더라고. 문자가 와서 무슨 승부처가 조용하니 있고 뭐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딴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딴 친구들은 뭐 첫 번째 1차 메인, 2차 메인 그거 뭐 여러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해요. 근데 뭐 조형관으로 하던 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로 하던 뭐 그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제가 그 친구 그분보다 그분이 누구 걸 듣는지 몰라도 그 듣는 친구보다 고참일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따라했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따라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저는 좀 이상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을 하든 아니면 무슨 음식점을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짜장면집을 왜 하냐고 이거 뭐야 가가지고 저기 뭐야 라면집을 하시든지 칼국수집을 하시지 왜 짜장면집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시면 되고 또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새해에도 또 목표 하나가 큰 소리 내지 말자입니다. 나이살 먹고 자꾸 큰 소리 내고 이러면은 채통거리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좀 큰 소리를 안 내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미래주역이란 마필. 요 마필이 이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면 저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면 좀 의심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2번 미래주역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균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팔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되는 말이에요. 당연히 되는 말인데 저는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를 하나 잡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라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조용한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합 4등급의 신마가 포진하고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9번 쇼크SD가 7번 쇼크SD가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지난번 경주 때 워낙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은 제가 봤을 때 4번 아르고 한국 것이 거의 90%는 선행을 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7번 쇼캐스티가 선행을 또 못 간다는 얘기인데 못 갔을 때 과연 인기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원상복귀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교시 이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3번 진격의 왕이라는 마필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배팅군의 필이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바로 3번 진격의 왕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이제 마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주행 불안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행 불안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근간 직접전엔 주행불안 보이면서 불안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주행불안이 없어지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출전마 중에서 3번 진격의 왕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짝은 비록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진격의 왕이란 마필이 팔리든 안 팔리든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9번 마중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배팅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미세하지만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9번 마중물을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면 불명한데 이게 지금 이제 청해마로서 근간의 마필 자체의 컨디션은 거의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하강세거든요. 하강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하강세를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강권의 마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때리는 마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5번 이 OK굿이라는 마필도 또 지난번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거리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5번이 OK굿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아주 미세하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어요.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전차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 포다로고스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1번 인디러너도 또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번 투데이 위너도 괜찮게 빠르고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경합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1300을 맞이해서 9번 마중물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뚝심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9번 마중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승부처를 안 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5번, 9번이 당연히 인기만한 판일 가능성이 있는데 5번, 9번이 땡땡거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5번, 9번인데 9번에 대한 그래 가전은 당연히 가야 되고 대가리 마필인데 그 마필에 대한 제 자신의 믿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부를 못 가져갔던 10경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두권에서의 선행경합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주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로서 자, 뭐 상당한 각축전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 선행만은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다 안 갔다 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 간의 선행경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이제 종반 뚝심에 우수한 마필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다면 이들 간의 경합으로 인해서 부러지면서 이제 뚝심마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센 뚝심마도 그렇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 마번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말이 가장 좋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노림들을 갖는 마필들이 있어요. 노림승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이 과연 생각만큼 띄워줄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6번 에클레오 휴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이 에클레오 휴머가 사실상은 이제 저기 있었잖아요. 17조에서 있었는데, 17조에서 제가 보니까 33조로 옮겨왔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주 입장에서 불만을 좀 가졌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짜리 마필인데 이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여기 이철경 기수라는 아주 꼬마 기수를 또 배짱 좋게 기승을 시켰는데 과연 6번 에클레오 휴머가 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상태는 나쁘지가 않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근간의 행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량 이점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예, 마체가 이제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의 완필이에요. 그래서 6번 에클레이머는 일단 잘 먹이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뭐랄까 체구가 작아지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한 17조에서 옮겨온 33조로 옮겨온 6번 에클레이머의 승부 의지 쪽에 자 한번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11경주 2차 메인 승부처는 6번 에클레이머를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딱 3대로 압축을 한다면 4번 나운루이스 직전면 시 급하강대 조직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이즈만큼은 뭐 가장 출중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다음 6번 파인투데이입니다. 될 듯 하면서 착승권 전용의 마필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든 뭐 배팅권은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입니다. 다음은 이제 8번 용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는 4번, 6번, 8번. 자, 이 세 마필의 3파전 구도로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4번 나운루이스가 과연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고 7번 피코 타임도 빠르죠. 피코 타임도 굉장히 빠르고 또 3번 새벽 불꽃도 또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간의 경합 속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4번 나운루이스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6번 파인투데이와 8번 용청 이 세 마리의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토요제 1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이제 승부처로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당일 배당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관건이고 또 김영근 기수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한 게 어떻게 타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감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타오든 기록지가 있는데 무조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오바고요. 자 어찌됐든 잘 볼 수 있는 잘 탈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김영근 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6번 브러싱 마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마필이 아니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공백 이후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만큼은 분명한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소 부진한 것이 과연 너무 선행력을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하강한 것이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이제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8번 돌아온 난리인데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위에 이제 골마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쉬었던 것 같은데 나름 이 잠재력은 굉장히 있는 마필 같아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 같은데 얘도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전개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선행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돌아온 난리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뭐 10번 천행이란 마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또 2번 슈퍼 트레이닝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서 또 바깥쪽에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버티어주면서 끈끈하게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긴 한데 전개 이점은 아무래도 8번 돌아온 난리가 갖고 있고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6번 브러싱 마우가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전개상에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은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 능력차가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보면 9번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을 당연히 이번 경기에 눈이 띄는 마필입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아쉬움을 줬는데, 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한 마필이죠. 능력을 끌어냈을 때는 3넣고하고 붙어가지고 3착을 하고, 직지점 경기 때는 또 이 전성대사가 덕혜실버한테 또 일격을 당하고, 지난번에 좀 만만한 편성에서 또 동천의 아침과 썬더캣에서 지면서 페로비치가 이승을 하고도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3세판인데 9번 슈퍼코만도는 어찌됐든 간에 참 불운의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총력전이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9번 슈퍼코만도는 입상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이번 준메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준메인 승부처 중배당 이상을 한번 제대로 된 단통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15경주입니다. 3번 손록입니다. 눈에 확 띄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약하게 봤던 마필이에요. 받치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딱 직전 경주도 좀 아쉬웠죠. 월드장을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UCC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신규 강좌를 빼면서 비용신짓거리라면서 다 맞춰놓은 걸 못 맞췄죠. 자, 이번에는 어쨌든 3번 손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을 갖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8번 계속질풍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3번, 8번이 어떤 배당을 형성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들 마필들이 핵심적인 마필이에요. 15경주에서. 그래서 3번과 8번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 자체는 선행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행경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인 선인데, 3번이 팔리겠죠. 그리고 8번도 팔릴 것 같은데, 이들 마필들 간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을 마무리 짓는데, 15개 경주를 쭉 훑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배당 이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쪽은 안정적인 쪽은 의외로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게 15경주 같은 게 이제 안정적인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중배당과 고배당,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매치가 될 수 있는 토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대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